국가가 파산한다는 말은 단순히 돈이 조금 부족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더 이상 국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국채를 갚을 수 없고 외국 자본도 들어오지 않으며 국가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 이런 상황은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급속도로 마비시키며 국민들의 삶을 매우 심각하게 흔든다. 아래 내용은 역사적으로 국가 파산을 경험한 나라들의 공통적 흐름을 토대로 쉽게 설명한 것이다. 첫째로 화폐 가치가 급락한다. 국가가 파산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화폐 가치의 폭락이다. 정부는 돈이 부족하니 세금을 더 걷거나 돈을 찍어내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세금은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화폐를 과도하게 찍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물건 가격은 매일같이 오르고 어제 산 빵값이 오늘 2배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월급을 받아도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전체 국민이 화폐를 믿지 않게 되고 물건의 가격은 끊임없이 오른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생활이 무너지는 단계다. 둘째로 실업과 도산이 대규모로 발생한다. 국가 파산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된다. 기업은 경제가 불안하면 투자를 줄이고 사람을 자르기 시작한다. 은행도 불안하니 기업에게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다. 결국 자금이 막히고 매출도 떨어지니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는다.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도 손님이 줄고 세금은 올라가며 물건값이 치솟아 버티지 못한다. 결국 문을 닫게 된다. 그 결과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든다. 일자리가 없어지니 국민은 더욱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경기 침체로 다시 흔들린다. 악순환이 반복되며 경제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셋째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다. 국가가 파산하면 은행도 안전하지 않다. 정부가 부도를 냈다는 것은 결국 국가 전체가 돈을 지불할 능력을 잃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은행은 예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신뢰를 잃고 사람들이 예금 인출을 시작한다. 은행 앞에는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은행은 지급할 현금이 없으니 문을 닫거나 정부의 긴급 조치를 기다리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국민은 자신의 돈을 보호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대출이 중단되며 기업과 개인 모두 돈의 흐름이 끊겨버린다. 결국 국가 경제는 완전히 멈춰서고 생존 자체가 불안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넷째로 공공서비스가 중단된다. 국가 파산은 곧 국가 운영이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무원 월급을 제때 줄 수 없고 도로, 지하철, 병원 등 공공서비스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경찰 인력은 줄고 치안은 매우 불안해진다. 범죄가 증가하고 불법 행위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병원과 학교 등 공공기관이 운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설이 노후되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도 급격히 떨어진다. 복지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임금 체불, 연금 지연, 각종 지원금 중단이 발생하며 취약층이 크게 고통받는다. 다섯째로 외국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간다. 국가가 파산하면 외국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는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국가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리 없고 산업 성장도 멈춘다. 외국 기업은 이미 투자한 공장과 설비까지 철수하게 되고 남은 기업들은 운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다.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현상이다. 여섯째로 수입 물품 가격이 폭등한다. 국가 파산은 환율 폭등을 동반한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가져오는 원자재나 식료품,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다. 한 나라가 외국 상품에 많이 의존할수록 국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밀, 옥수수, 원유처럼 필수 상품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한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결국 모든 상품 가격이 오르는 연쇄 효과가 발생한다. 물가 폭등은 국민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일곱째로 사회 불안과 갈등이 커진다. 국가 파산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다. 일자리가 줄고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느낀다.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빈부격차가 빠르게 벌어진다. 생활이 어려워지며 범죄율이 올라가고 시위와 폭동이 발생하며 정치적 불안정이 심해진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국민의 반발이 커지고 사회적 신뢰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여덟째로 국가 신용이 장기간 회복되지 않는다. 한번 파산한 국가는 다시 일어서기 매우 어렵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외국 투자자들은 오랜 기간 투자를 꺼린다. 국가가 빚을 갚기 위해 더 높은 세금과 긴축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국민 생활은 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외국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매우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하므로 경제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진다. 이렇게 국가 파산의 후유증은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이 장기적으로 위축된다. 국가가 파산하면 국민들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기 어렵다. 자산의 가치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생활비가 올라가니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떨어지며 청년층은 다른 나라로 떠날 기회를 찾게 된다. 국가의 인구와 산업 기반이 약해지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무너진다. 결론. 국가 파산은 단순한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삶 전반을 뒤흔드는 재앙이다. 화폐 가치 폭락, 실업, 금융 마비, 치안 악화, 물가 폭등, 사회 혼란, 국가 신뢰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적 위기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까지 수십 년이 걸리며 그 사이 국민들은 일상과 생계를 잃고 사회 전체가 깊은 고통을 겪게 된다.